자, 요즘 시장 참 어렵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델타 변이 때문에 뭐 이런 시장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지금까지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측면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 하반기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분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상명대 DNA랩 황세훈 객원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 계속 그 3,300, 특히 코스피로 3,300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갇히고 있는 모습이라 좀 하반기 시장을 낙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일단 3분기와 4분기를 좀 나눠볼 필요성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까지는 그래도 실적이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재료를 조금 누르면서 네. 갈 수 있는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4분기는 그러니까 4분기 정도 되면 오히려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4분기 되면 오히려 실적에 대한 그런 것들은 조금씩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네. 테이퍼링,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재료들에 의해서 오히려 조금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네. 사실 3분기까지는 이미 테이퍼링이라든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이런 것들은 이미 현실적인 문제가 되기는 했어요. 네네. 그렇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스케줄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이제 유연성은 있단 말이에요. 네네. 따라서 3분기까지는 이러한 재료들보다는 오히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더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들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요.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요.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지금 올해 영업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네. 약 80%에서 90% 정도 개선될, 증가할 걸로 네네. 나오거든요. 이런 예상치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영업 실적들이 계속해서 확인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시장이 지지부진한 거는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아직 완전히 다 끝나지 않았기 않았다.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은 분명히 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가져가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상승의 폭이 그렇게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지금 3,200에서 3,3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네네.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고점이 3,500 근처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 근처에 고점이 형성된 다음에 오히려 조정기로 넘어갈 가능성까지 충분히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 종목에 따라서는 또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기도 할 거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완만하게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오히려 이제 4분기 가까이 갈수록 조정기로 넘어갈 가능성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사실은 조금 이제 좀 재미없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그렇죠. 있어 그러니까 보이는 거죠. 투자자들이 아무리 3분기 실적까지 긍정적일 것으로 본다고 한들, 만약에 네. 그렇게 본다고 한들 4분기부터는 이 성장 속도라든지 이런 게 좀 꺾일 것 같아라고 두려움을 갖게 된다면 그럴 가능성들이 있죠. 네. 그리고 4분기 정도 가면 네. 사실 이제 올해 실적은 3분기까지가 거의 다 그렇죠. 반영을 네네. 할 거거든요. 네. 그럼 4분기부터는 당연히 내년 내년 실적으로 걸로. 넘어가게 될 네. 텐데 내년이 과연 그러면 올해는 2020년보다 2021년은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그렇고 영업 실적에 대폭적인 개선이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2022년에 과연 계산하기 어려워지죠. 네, 그때부터는. 2021년보다 그러면 또 네. 비슷하게 대폭적인 개선이 있을 수 가능할 것이냐. 네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그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사실 그래서 올해까지 특히 올해 3분기까지는 네. 이제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사실 좀 아하. 부정적인 요소들이 돌출될 가능성 그리고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커질 가능성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이 올해 안에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시장 움직임을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금리 인상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시장은 올해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을 상당 부분 이미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네네. 보입니다. 물론 이제 한국은행이 8월 지금 3번 남았잖아요. 네네네. 예, 8월에 한 번, 그다음에 10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이렇게 네. 3번이 남았는데
이 세 번 중에 8월은 현실적으로 이미 어려워졌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기준금리 네. 8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미 거의 사라졌다고 네네.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월달, 11월달 둘 중에 이제 한 번 정도 네.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11월달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기준금리의 인상 가능성 많은 분들이 지금 10월 달 또는 11월 달 정도로 기준금리 인상 시점들을 예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네. 물론 올해 안 한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있긴 있죠. 네. 시장에서 더 많은 분들이 지금 10월 달, 11월 달 중에는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은 이미 가격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기준금리에 한 번 정도 기준금리 인상하는 게 시장의 유동성을 큰 폭으로 줄이기는 사실은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준금리의 인상 스케줄 내지는 인상 계획들이 발표된다면 네. 그것이 또 한 번 주가에 조정을 가져올 수 있는 빌미로 작용하겠지만 네. 일단 10월 또는 11월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하는 것 자체가 주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미 상당 부분 그 가능성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사실 그것보다 저희가 더 중요하게 보는 게 환율. 네네. 요즘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좀 어려운 시간, 그러니까 외환 시장 환경이 좀 펼쳐지고 있어서 환율 전망은 좀 어떠세요? 이게 좀 워낙 강세가 좀 이 정도에서는 좀 나타나줘야 될 것 같은데도 계속 이제 워낙 약세네요. 일단 기준금리의 인상이라는 조건이 조금 만족될 필요성이 있는 네네. 거고요. 근데 기준금리의 인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한은의 통화정책 결정은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의해서 상당 네.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일단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기준금리의 인상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네. 연준은. 그렇죠. 그러면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는 얘기 자체가 달러의 공급을 줄이겠다라는 줄이는 거죠. 얘기인 네. 거니까 이거는 달러의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원화가 약세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렇죠. 물론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테이퍼링의 시작 가능성이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상쇄가 되는 네네.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원화가 강세로 흐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지금 크지 않다고 낮겠네요. 볼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네네. 이 기준금리 인상이 모든 환율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환율은 네. 항상 금리 차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다른 여러 가지 요건들에 의해서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계속해서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라는 그런 계획들이 발표된다면 이것은 환율의 하락을 가져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향후 올해 한 번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지만 그 향후에 그 이후에 기준금리 움직임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상태고요. 네네. 미국은 테이퍼링을 연내에 시작할 가능성 그렇다는 얘기는 2022년 연말쯤 되면 네. 미국도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면 단기적으로 원화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만약에 제가 이제 예상해 투자자 볼수 입장에서 있죠. 박사님의 이야기를 쭉 다 흡수를 했어요. 그런 투자자라면 저는 그럼 올해는 이제 장사 안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조언을 좀 남겨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렸듯이 네네. 환율은 사실은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에 영향을 주는 요소잖아요. 네네. 이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네. 환율과 네. 그다음에 당연히 우리 그 스코스피나 코스닥 상장 기업의 영업 실적에 대한 네네. 전망이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네. 이 두 가지 중에 지금 3분기까지 외국인들의 그런 자금 유입세를 강하게 촉진할 만한 요소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네.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 네. 환율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뚜렷한 환율의 추세적인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뚜렷한 요소도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3분기까지는 적어도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뚜렷하게 알겠습니다. 개선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장 전망을 내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상명대 DNA랩 황세훈 개관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출발 성공 투자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